임진왜란 때 원균 장군은 무슨 공을 세웠을까요? 장수가 공을 세우려면 용기도 있어야 되고 인격적인 바탕도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유교 경전에서는 그걸 보통 지인용이라고 하죠. 원균 장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무과에 대단히 우수한 성격으로 합격했죠. 그리고 북방 함경도에 가서 여진족과 싸워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부사라고 하는 높은 벼슬에 일찌감치 발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전쟁 초반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까닭은 1592년 2월에 전쟁이 일어나기 불과 2개월 전에 원장군은 경상우도 수군 절도사, 즉 경상우수사로 발탁이 됐는데요.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부산이 함락되면서 경상좌도 관리들은 물론이고 경상우도의 관리들조차도 다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가까운 곳에 있는 해안가의 지방관들, 이 사람들이 이제 수군에 말하자면 부장들인데요. 모두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는 원장군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원장군은 거제도의 우수영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우수영에 있었던 전함을 이끌고 날마다 바다로 나갔어요. 적을 추격하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4월과 5월에는 이미 외선 10여 척을 침몰시키고 조정에 보고했죠. 그건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원균 장군과 원균 장군의 아주 가까운 부하였던 이운용, 우치적 이런 분들이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경상도의 바다를 지켰기 때문에 왜군들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산도에서 서쪽으로 한 발짝도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원장군은 이순신 장군에게 함께하자. 이순신 장군은 전라도를 지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무려 15번이나 요청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으로서는 급작스러운 요구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겠죠. 그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제도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원장군은 동생인 원전을 보내서 조정에 왜군 포로를 보내기도 했을 정도로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원장군과 이순신 장군이 힘을 합친 다음에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서 10여 차례의 합동작전에서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원장군의 수군도 대단히 빠른 속도로 본래의 장비의 수준을 다시 채워나갑니다. 처음에는 전선의 수가 불과 3, 4척밖에 되지 않았지만 1년 정도 지나는 사이에 7척으로 그리고 다시 30척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그냥 늘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여기에는 원장군과 그의 부장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1년여 정도가 지났을 적에는 이순신 장군의 수군이나 원균 장군의 수군이 전력에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전에 많은 성과가 났다는 것은 여러 기록에 잘 나와 있는데요. 가령 임진년의 5월달만 하더라도 원장군이 잡은 적선이 55척, 그리고 목을 벤 외병이 103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조임금이 이런 글을 내려주었죠. 경은 나라가 허락한 간담이요 세간에 드문 영웅호걸이라 당항포에서 수십 차 결전하니 적의 목이 강을 막았도다. 위태함을 당하여 기이한 꾀를 냈다고 하면 이야기로만 내가 들었는데 적은 군사로 큰 적을 치는 일을 내가 오늘에야 보았도다. 이런 말이 다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원균 장군과 이순신 장군 그리고 함께한 이혁기 장군의 품계를 높이라고 왕이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원균과 이혁기는 이순신과 공이 같은 사람들이다. 품계를 높여주고 글을 내려 아름다움을 포장하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당시 사람들은 원균 장군과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 수군을 이끌 유일한 말하자면 투톱이다.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이혁기 장군도 물론 훌륭한 장수였지만 정부의 공로는, 조정 대신들의 공로는 그와 같았습니다. 선조 30년 11월 10일자에 이런 기록이 나오죠. 원균 등은 수병으로 해로를 차단하여 죽도, 가덕도의 적을 막는 등 7, 800리 사이에 앞뒤를 서로 연결해서 방비하지 않은 곳이 없고 군사를 두지 않은 곳이 없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균 장군이 무능하였다고요? 그렇지 않죠. 정승 이원익은 임금님 앞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원균 장군을 기용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장수를 쓰는 것이 옳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조와 이원익은 원균과 같은 장수를 앞으로 많이 구해야만 국난을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고 걱정을 할 정도였거든요. 이제 원장군은 무능한 장수다 하는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는 그만둬야 합니다.